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 선임 변호사 노영실입니다. 일전에 이혼 육책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영상 게시한 적 있죠. 이번에는 간통 사건이 실제로 소송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수행했던 사건이고요. 이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 8천만 원, 그리고 양육비로 자녀 2명이 있었는데 1인당 250만 원씩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피고 대리를 하고 있었고요. 남편분이지요. 상대방은 피고가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평소에도 음주와 폭언이 굉장히 심했으며 자녀 2명, 미성년인 자녀 2명에 대한 양육에 소홀했고 심지어 장인 장모에게도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장만 보면 마치 우리 피고 의뢰인께서 굉장히 패륜적인 남편으로 보이기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리하면서 답변서로 피고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얼마나 다정하고 또 책임감 있는 가부장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각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지내면서 평소 찍었던 다정한 사진들 또 증거로 제출하였고 평소에 상대방에게 생활비를 꼬박꼬박 지급해온 내역도 제출을 하였고요. 게다가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아주 강한 분이었습니다. 가족들을 아주 더 부유하게 부양하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사업에 매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정말 매일 밤 12시까지 일하시는 분이었고요. 그런 책임감이 강한 가부장이라는 점을 부각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소장과 답변서만 보면 사실 원피고 간의 부부 생활이 실제로 어땠는지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다만 우리 피고의 핸디캡 하나가 있었는데요.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입증하겠다면서 좀 위험한 증거를 쓴 것이었습니다. 바로 흥신소를 써서 피고가 모텔에 가는 사진을 멀리서 찍은 사진 이런 것들을 증거로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너무 울분에 차서 흥신소라도 써서 그걸 증거를 수집하겠다라고 하시는 의뢰인분들 굉장히 많긴 한데요. 사실 위험합니다.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희는 그 사진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날 피고는 정말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너무 힘든 나머지 그 모텔에 가서 하룻밤 잠만 잔 것이었습니다. 같이 숙박을 동행한 자도 없었고 실제로 그 모텔에 찍힌 CCTV에서도 혼자 들어가는 모습만 보였었고요. 이런 증거로서 상대방 주장을 반박을 해가지고 저희 쪽에 그렇게 부정한 행위를 하는 피고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건은 피고의 부정한 행위가 입증이 좀 부족하다는 전제에서 조정기일로 회부되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우리 피고께서는 여전히 가족에 대한 그 책임감을 가지시고 상대방에게 일정한 금원과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잘 키울 수 있다라고 책임감을 가지고 생각하셨던 거지요. 이 사건 관해서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변호사와의 상의입니다. 이혼 사건을 진행해 보니까요.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를 증거로 수집하겠다면서 흥신소를 쓰는 얘기도 있고 상대방 핸드폰에 어플을 심어서 GPS 어플을 심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하다못해 상대방의 핸드폰을 몰래 가져와서 캡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캡처까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간에는 서로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핸드폰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GPS를 심어서 상대방 위치를 추적한다거나 흥신소를 쓰는 것은 현재 법령상으로는 명백히 불법 행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의뢰인께서 흥신소를 썼다가 맞고소를 당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사실 간통회의를 한 것은 상대방이었는데요. 오히려 맞고소를 당하니까 너무너무 힘드신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증거수집, 우리나라 소송법상으로는 증거수집도 적법하게 진행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간통행위에 관해서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상대방 간통행위를 알게 되셨을 때 그 충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상상조차 하기도 싫죠. 그런데 상대방 간통행위가 있을 때 그 후속 절차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울분에 차서 이렇게 흥신소를 찾는다거나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게 되시는 거죠. 심지어 상대방이나 상간남, 상간녀를 찾아가서 폭행하시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욱해서 행동하기보다는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적법한 한도에서 증거를 수집하고요. 그리고 그런 증거가 없더라도 이혼은 가능합니다.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었는데요. 제가 이혼 조정 절차에 가보니까요. 물론 간통 사건이었습니다. 조정위원인 재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차피 마음 떠난 배우자와 사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잘 받아서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 남은 인생의 좋은 방향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재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라서 정말 저도 마음속으로 공감을 하면서 듣기는 했는데요.
의뢰인분들께서는 뭐 개인적인 그런 상황에 따라서 물론 다르죠, 입장은. 간통행위를 발견했을 때 사실은 상간남이나 상간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세요. 왜냐하면 미성년의 자녀가 있을 때 결국 배우자가 있어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온 가정생활이자 부부생활인데 이걸 이혼이라는 절차로 무너뜨리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이죠. 그럴 때는 손해배상 청구로 그 잘못을 한 상대방에 대해서, 상간남이나 상간녀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계속 변호사와 상담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혼 사건은 이미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서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소송 진행하면서 상처를 키우면 안 되고요. 상처를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고, 그 방법은 변호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서 계시다면 법무법인 정의에 연락을 주시거나 이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셔도 제가 꼭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